2025년 수십 건이 아니고 수억 건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거예요. 2025 세계대전망. 작년에도 세계대전망에서 얘기한 게 맞은 게 있고 적중 못한 게 있고 그래도 맞은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한번 쫙 볼게요. 러우크 전쟁도 순간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가 질 거고 동부 영토를 반환하면서 끝날 거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대신 미국은 너네 안보를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벌써부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유럽 자체적으로 보장하게 유럽에서 뭐 평화유지군을 파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유럽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신경 쓰게끔 만들려는 게 미국의 큰 그림이죠. 그리고 중동 문제도 저는 2026년 안에는 좀 조용해지겠지 합니다. 왜냐면 2027년에 정말 미중 리스크가 크게 터진다면 미국은 효율을 위해서 아시아의 병력을 몰빵할 거기 때문에 유럽과 중동은 1, 2년 내로 좀 잡음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좀 더 융합이 잘 될 거다. 국회에서 의원들 간의 다툼도 별로 없을 거고 그나마 싸우게 된다면 법원이랑 좀 대립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기존에 취임하기 전에는 계속 모든 나라에게 보편적 관세 부과하겠다. 타협 없이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이 정도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넣었었는데 지금은 상호 관세로 얘기를 바꿨죠. 이거는 대화만 잘 통하면 우리가 관세 공격 안 당하겠네라는 여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걸로 또 달러가 요즘에 눌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캐나다나 가다지구 점령하겠다 이런 것도 일단 엄포를 놓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경 단속은 이제 트럼프는 세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미 정착한 이민자까지 추방하려는 것 같진 않고 망명 신청자들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배척하려는 거 그리고 비자 신청을 엄격하게 한다는 거 그런 정도로 국경 단속할 것 같고 또 이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들이 다 망명 요건 자체는 2025년에 더욱 엄격해질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와서 일하는 건 일할 수 있는데 진짜 시민권까지 받아서 그 나라 국민 대우로 받는 거는 더욱 엄격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 스파이 문제도 약간 우려하면서 망명을 쉽게 해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는 버블일까 진정한 가치가 제공될까 여기서 AI 스타트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별로 없다. 적자 기업이 많다 얘기는 하는데 빅테크는 수익은 내고 있죠. 스타트업 기준으로는 수익 창출하는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지금 막 AI 테마에 열광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현실 실질적으로 AI를 사업에 녹여가지고 진짜 수익화를 잘 하냐 그거랑 주가 기대감이랑 일치를 하냐 정말 주가 기대감이랑 일치를 시키려면 이 AI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이런 얘기 하면서 제약이 다른 것도 많을 수 있잖아요. 뭐 반도체 조달을 못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AI를 더 키우고 싶은 기업에도 못 키우는 걸 수도 있고 뭐 엔지니어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제약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제약 그러면서 AI가 제약 없이 크려면은 전력 인프라가 받쳐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제 전력 인프라로 엮이는 애들 충분히 재료는 뒷받침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주식 상승 랠리 사이클 1, 2, 3, 4, 5, 6, 7, 8, 9로 제가 설명해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사이클에서도 유틸리티 사이클이 한번 고개를 들 때가 됐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는 그런 면에서도 재료가 있는 거죠. 아마존, 마소, 구글도 서버팜을 구축할 예정이라는데 그러니까 서버 농장이라는 거예요. 한 지역을 다 서버 데이터 센터로 다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멤피스에 슈퍼컴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동차 짓는 기가팩토리 말고 슈퍼컴 잔뜩 채워 넣는 컴퓨터 기가팩토리 키우고 있습니다. AI 현실적으로는 뭐 오픈 AI의 매출의 대부분이 또 기업 고객이 아니고 아직은 개인 소비자다. 아직 기업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들어가고 하면은 직원들이 AI를 별로 안 쓴다고 응답을 하는데 개개인 차원으로 설문조사 들어가면은 사실 AI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2025년 올해 가장 기대되는 혁신 AI는 신약 개발, 국방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방 분야야 이미 AI 사용해가지고 알아서 드론이 적군의 탱크 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보기도 했겠지만 신약 개발에 쓰인다는 게 좀 신박하긴 합니다. 군비 축소 시대에는 안녕 머리가 군비 증강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야 분단 국가니까 계속 군비를 적당히 쓸 수밖에 없었던 데지만 다른 데는 안일하게 그동안 군비에 너무 지출을 안 했었던 거죠. 네, 과잉강강 이제 축소될 거다. 여기 보시면은
한쪽 지역에 서로 사진 찍으려고 다들 북적북적 모여있는데 과잉 관광도 연말에 팬데믹 때문에 줄어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팬데믹 온다고는 제 내피셜은 아니고 여기 이 책에서 연말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이 원래 이 나라 저 나라 막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데잖아요. 근데 유럽도 국경 단속을 강화할 것 같아서 예전만큼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게 하지 않을까. 하늘길이 좁다. 특히 중동에서 자꾸 미사일 쏘고 난린데 그 미사일을 예멘 앞바다에다 쏴가지고 거기 홍해를 지나간 선박들이 미사일을 맞는다. 그래서 그 해안길을 쓰지 말아라 하고 뉴스에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 사실 항공길도 미사일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라서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우리 항공에 들어오지만 하고 막았죠. 전쟁만 일어나도 자국의 항공을 막아버려서 거기 쓰지 못하고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항공길 안 막은데도 미사일이 이곳저곳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공 운송비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 진작부터도 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중국에게 HBM도 팔지 말아라 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타격을 입은 거죠. 또 급부상하는 방산기술 여기서 핵심은요 미국에도 방산 스타트업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무인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미국은 효율을 또 지금 추구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도지부가 효율 추구를 위해서 특히나 구형 시스템은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기술 혁신에 집중할 거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 시키면 훨씬 더 기능이 추가가 될 테니 그래서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트럼프는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배척하겠다 하고 있죠. 그거를 대부분 빅테크들도 따라줍니다. AI를 그래도 우리는 얼리 어답터니까 잘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쓰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AI 챗봇 이걸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엄청 단기간에 이뤄질 것 같다라고 기대하진 않나 봐요. 닷컴 버블도 인터넷은 1990년대부터 배포됐어도 인터넷이 대한민국에만 제대로 자리 잡게 된 것도 2000 이후라 시간적 딜레이를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AI로 이제 신약 개발 특히나 1상 이상에서 비용 절감 많이 해준다. 이상에서 이 AI를 활용해서 실패를 20%만 줄여도 의약품 개발 비용이 거의 한국 돈으로 6천억 원 정도 절감이 된다. 그리고 우주 진출. 미국이 무인 우주선을 1월 중순쯤에 우주로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이 아마 3월 초쯤이면 달에 도착을 해가지고 3월 중순쯤에 뉴스가 좀 도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에 이런 로봇이 가서 달 탐사를 하고 있다. 근데 진짜 미국과 이제 전 세계 목표는 다시 인간의 달 탐사를 또 목표로 하는 거라서 그게 오래 될진 모르겠어요. 비디오 게임의 시대다. 이제는 많은 게임 제작자들이 영화 프로젝트 개발에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영화화하고 올해만 해도 30개의 게임들이 영화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또 강하게 추진하려 하는 것들 규제 완화, 에너지 기업들 시추 더 할 수 있게 바이든 정부가 중단했던 LNG 수출도 승인해주면서 천연가스 수요 기대감 더 올라가게 그리고 이민자 추방 관련해서 특히나 기존의 이민자는 내쫓기 힘드니 새로운 이민자를 좀 덜 받으려고 비자 유효 기간 줄이기, 심사 절차를 강화, 대기 시간 늘리기 그리고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다른 말로는 고립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트럼프의 오른팔 루비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헤그세스 이들은 다 미국이 굳이 다른 나라에 뭐 국방 군사력 퍼주지 말고 그냥 우리 미국이나 잘하자 이런 주의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신냉전이니까 국방비는 그동안 전에 GDP의 3% 정도만 썼는데 3% 이상 5%까지도 늘릴 거를 얘기는 하고 있다 합니다. 예전에 진짜 냉전 때는 국방비 GDP 5에서 15% 정도 썼다 하는데 5% 정도 늘리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이제 돈을 뿌리게 될 거라고 봅니다. 유럽의 저성장을 이제 돈 뿌리면서 조금이라도 성장 더 이뤄지게 하려고 지금 프랑스랑 독일도 정부가 뒤집혀지면서 더 미국이 주무르기 쉬운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크롱 당이 프랑스를 지배했을 때 미국말 진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실세도 바뀌었잖아요. 독일도 올라프 숄츠는 거의 허수아비고 거의 재무장관이 진짜 말 안 들었는데 이제 총선하는 거 보니까 미국과 결이 좀 맞을 것 같다. 결국에 유럽이 빚지면서 돈 뿌리게 하는 것도 미국한테 이득이죠. 미국 채권을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미국 국경단속 하는 이유로
남미에서 건너오는 인구들 중에 남미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중국인, 인도인, 아프리카인들도 남미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미국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순찰대에 적발된 중국인만 4만 명에 다다랐었습니다. 중동도 러시아 자본보다 좀 늦게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중동은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것만 잡히면 되는 게 아니고 이란도 지금 교통정리해야 되고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도 꼭 교통정리해야 되고 시리아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2026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 특히나 네타냐후는 바이든이 계속 휴전을 하고 싶어 했는데도 네타냐후가 존버타면서 우리 휴전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타냐후는 휴전을 지연시켜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회복할 시간을 벌고자 할 거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그 내각의 총선일이 2026년 10월에 있는데 이때 국회의원도 다 다시 뽑히고 총리도 다시 뽑을 때 네타냐후 또 해먹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좀 휴전을 지연시킬지도 모르겠다 생각도 들고요. 일본은 올해를 기준으로 75세 인구들이 2천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1,700만 명이었는데 우리는 고령화라면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일본은 65세에서 74세를 준노인이라고 새롭게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인구는 다 밥벌이 한다. 우리 노인 아니다.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중국은 올해 남중국해 분쟁이 더 커질 거고 특히나 필리핀이랑 남중국해에서 엄청 붙을 거다. 지금 필리핀이 완전 친미로 틀어서 지금 필리핀은 미군도 주둔해 있고 필리핀이 가장 단호하게 대응 중입니다. 네. 필리핀이랑 중국 해양 경비대가 잦은 충돌을 하고 있어서 올해 이 남중국해 분쟁이 더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 대만 통일 위해서 무력 행사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엄포도 계속 놓곤 있습니다. 중국은 일선 도시가 베이징, 상하이, 정저우, 선전 같은 항구 도시잖아요. 그 일선 도시 근데 물가도 비싸단 말이에요. 주거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일선 도시보다 이선 도시, 조금 내륙으로 간 도시들 그런 데가 물가도 싸고 주거비도 싸니까 그쪽으로 구직 활동도 많이 하고 그쪽에 인프라들이 좀 들어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청두, 창사, 난징. 그 외에 미중 문제, 펜타닐 문제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 사이버 해킹도 진짜 1월부터 재무부 컴퓨터 400대 해킹당했다. 이런 얘기 1월부터 막 나왔잖아요. 사이버 해킹도 여기서도 미리 시사를 해줬네요. 금속 가격 상승할 거다라는 지금 알루미늄 좋죠. 또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거래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치도 할 거래요. 그리고 석유는 더 많이 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2% 늘어날 거다. 브라질이요. CBDC 추진한대요. CBDC 디지털 화폐인데 코인이랑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코인은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CBDC는 중앙에서 추적이 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2%가 65세 이상 인구래요. 전쟁과 온라인 사보타주가 2025년 인프라 계획을 위협할 거다. 중요 인프라에 대한 수억 건의 수십 건이 아니고 수억 건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거래요. 위험이 늘어나면서 유엔은 사이버 범죄에 관한 조약을 추진할 것이다. 유엔 자체에서 사이버 범죄 관련된 조약도 만들 거래요. 유엔은 이제 평화기구니까 그동안 만들었던 게 뭐 인권 관련된 조약 이런 게 많았어요. 사이버 범죄 조약을 만들려고 그러네. 그리고 디즈니는요. 인도 법인이 엄청 커질 거라고 얘기 나옵니다. 디즈니가 인도에서 인도 시청자 7억 명 확보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의원들이 쉬인, 테무와 같은 중국의 저가 온라인 판매 업체들 규제해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아마존 보호 되겠네요. 대신 미국의 오프라인 소매 업체는 매장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 합니다. 미국의 다이소 같은 데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진짜 메이저 한두 개만 살아남지 나머지는 최근에 파산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또 전자상거래로 인한 국경 간 무역 부담이 증가할 거래요. 왜냐면 지금 해운비, 항공비 다 상승하잖아요. 이제 쉬인, 테무도 미국이 또 관세 공격하려고 하니까.